네, 3포인트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보다 지금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간략하게 시장 아침에 문을 또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 어떻게 좀 그 사이에 변화 보셨어요? 네, 뭐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 네. 뭐 반전의 포인트가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국인 매물 계속 증가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확실한 어떤 반전 시그널을 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후장으로 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다 커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일본 증시가 뭐 추가적으로 더 밀리진 않았는데 시작부터 우리보다 더 많이 빠져서 전혀 뭐 반등의 여지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간에서 네. 뭐 이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왔으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출 만도 한데 지금 뭐 전 포지션에 걸쳐서 오히려 아랫 방향을 더 강화시켜 놓는 모습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네. 그래서 지난 8월 초와 뭐 똑같이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뭐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게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에서 이 내용 과연 조정이 더 깊어질 것인가 다뤄보겠습니다. 8월 달과는 다를까요? 8월 초에 기록했던 이런 움직임이 재현되지 않을까. 그때 생각해보면 이틀 연속으로 크게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짜리면은 버틸만 한데 내일까지 그렇다면 뭔가 망연자실해질 것 같거든요. 조정이 또 시작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변동성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건 사후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 지수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변동성 지수의 레벨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이틀의 급락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고 우리는 굉장히 완만하게 이것을 되돌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일단 변동성 레벨이 빅스나 V코스피나 모두 한번 급등을 했다가 다시 안정적 수준으로 조금 내려앉았는데 다시 이제 급격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변동성 지수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 레벨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오늘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은 미결작정을 동반하면서 팔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동안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뭡니까? 외국인들이 뭐 매도를 하고 있던 매수를 하고 있던 미결작정의 변화가 전혀 없다. 25만 계약 정도에서 거의 갇혀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끝까지 끌고 내려오면서 지금 미결작정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뭐 지금 한 시간이 30분 남았으니까 30분 구간에서 미결작정은 당연히 뭐 줄어들 겁니다. 단기적으로 매도한 물량들은 분명히 걷어들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일단 아랫방향으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건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2월물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중요한데 오늘 아랫방향에서 포지션이 뭐 아주 빠르게 쌓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계속 쌓여 나가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포지션이 지금 계속 아래쪽으로 좀 구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일종의 하락 포지션을 그대로 롤오버하는 경향이 또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구간에서는 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주신 이야기로는 또 조정의 시작이 맞네요. 그럼 아래쪽을 더 열어둬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뭐 전저점까지 뭐 한 번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지난번처럼 차라리 급하게 빠지면 시장이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데 이게 뭐 쭉 빠지는 게 아니고 스물스물 그냥 이렇게 하루에 1%씩 내려가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림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차라리 이제 뭐 급락 같은 게 나타나서 브레이크가 확 걸려버리면 그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그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엔달러가 다시 뭐 급변한다든지 해서 그게 하락의 이유라면 최소한 엔달러가 멈추면 우리도 하락이 멈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짧게 봤을 때는 주말에 있을 미국의 고용지표, 좀 길게 보면 FMC, 그다음에 우리가 설날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목요일 정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변곡점으로 걸려 있는 것 정도를 제외하면 하락의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8월 초와 똑같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지금 뭐 주변에서 보여주는 시그널들은 별로 좋은 게 없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현금을 좀 마련을 해놔야 되는 것인가?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뭐 저는
뭐 앞서 뭐 연수 전문가도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지만 저 역시 뭐 한 달 전부터 꾸준하게 현금 비중 확대, 그다음에 IT 집중 중지, 뭐 엔비디아 쪽에 AI 쪽에 더 이상 집중하지 말라는 말씀 뭐 반복적으로 거의 매일 드려왔던 것 같고요, 아침에. 그다음에 또 하나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도 뭐 현금 비중이 가장 좋고 뭐 굳이 산다면 이제는 AI 쪽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 KTNG, KT 같은 방어적 성격의 종목군들을 섞어야 된다. 또 밸류업은 아직까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바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전히 현금 중요하고 현금 지금 써서는 안 되고 포트폴리오의 집중도도 여전히 뭐 성장주 일변도에서는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시장을 잘 보셔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은 견조한 종목 쪽에 조금 있다면 아직은 좀 여유가 있죠. 뭐 지금 뭐 알테오지나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받는다고 해봐야 고점 대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조정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바이오 쪽에 이제 투자 전략을 잘 짜셔서 뭐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의 뭐 좋은 가격에 투자가 되어 있다면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다른 분들은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식으로든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 저의 선택은 뭐 많이 빠졌고 올라갈 가능성이 적은 종목에서 빼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나는 그렇게는 뭐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뭐 올라가서 좀 수익이 난 종목을 팔든지 어떤 식으로든 지금은 현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 현금을 쓸지 안 쓸지는 나중 문제다. 지금 현금이 있어야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반등할 때 주인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뭐 오른 종목에서 팔던 아니면 지금 하락한 종목 중에서 일부를 잘라내던 현금이 필요한 것은 거의 분명하다.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 지금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생각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좀 여실히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또 반도체에 너무 집중하고 AI 상반기 수익 많이 내셨던 분들은 확증 편향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전략 권해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오늘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나왔던 이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시금 아래 공포가 고조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이 제조업 지수의 하위 이 항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신규 주문을 딱 떼서 가져오셨는데 이 지수는 사실 자주 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시간을 제시해 주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ISM 지수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규 주문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거의 뭐 죽은 듯 했다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제조업만 살아있다가 결국은 공급망을 중국에서 탈출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보조금도 줬고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불러일으키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50선을 하면서 빠르게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은 생산 전체는 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관련 그림을 아침에 보여드렸는데 전체 생산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고 PMI도 결국 뭡니까? 이게 결국 심리 지표잖아요. 사람이 거기다 설문조사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일단 신규 주문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규 주문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전방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인터뷰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중요하게 왜 보냐면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아마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침 시간에 언급드렸을 때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반등의 주인공이 엔비디아는 착각인 거죠. 다우지수가 신고가였고 실제로 부동산, 리츠 이런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요. 회복력도 좋았고 고점도 먼저 돌파했고요. 부동산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물론 제약바이오도 미국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률 상회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었던 바이오 정도를 제외하면 이번에 전고점을 가장 먼저 돌파한 게 건설, 증권, 그다음에 뭐 KTNG, KT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반등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반도체가 이끈 게 아니에요. 반도체는 조금 회복 보이다 만 거고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동일하게 모두 방어적인 성격의 필수 소비재 종목군들이 밀고 올라왔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 미국의 지금 제조업의 호황 자체가 우리 시장의 수출의 기여도에 충분히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와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현대차 8월달 판매가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견조하고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뭐 나빠졌다고 해서 대고 나빠졌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뭐 그 좋은 재료를 발표하고서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타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의 답이 필요한 거죠. 그 답은 이미 드렸다시피 우리가 미국에 올인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익이 기업 이익의 거의 대부분인데 미국의 제조업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시그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물론 거기다가 오늘도 불을 지르는 것은 엔비디아의 급락과 엔비디아의 그 반독점 관련된 조사 이런 것들이 더 불을 지르긴 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제조업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뭐 경기 침체로 갈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소비는 살아있어서 미국 경제 큰 틀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데 미국의 제조업 상승이 우리나라 제조업 상승과 기업이익 상승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그 모멘텀들이 지금 줄고 있다. 그래서 선행지표 빠지고 있죠. 하락하고 있죠. 그다음에 PMI 빠지죠. PMI 빠진다라는 것, ISM 지수도 빠진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이 그림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저는 이게 아마 국내 종목군들의 이익 하향 가능성을 미리 좀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우려가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에 대해서 최근에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 가운데서 물론 완전히 일맥상통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고민이 반도체나 자동차는 빠지는데 왜 화장품은 잘 가지? 다 미국향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잘 파는데 원달러 환율 꺾여서 그동안의 이 실적의 이익을 봤으면 같은 이 논리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반도체나 자동차는 이 제조업이 전방이고 그리고 서비스업 쪽 소비가 원활하다면 화장품이라든지 미국향 수출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근데 이제 화장품도 최근에 뭐 주가는 뭐 살벌하게 빠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의 하락은 먼저 우려하면서 크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수출 결과물을 봤더니 결과물이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오늘 실리콘투 같은 것도 덜 빠지잖아요. 물론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미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식는 상황이라면 뭐 미국 소비도 뭐 계속 버티기는 어렵겠죠. 그다음에 미국 소비와 관련돼서는 며칠 전에 언급드렸잖아요. 달러 트리와 달러 제너럴이 망가지면서 미국의 소비의 최밑단부터는 지금 빠르게 뭔가 망가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언급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지 시간으로 5일에는 서비스업 PMI 나오기 때문에 또 이 부분까지 같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미국에서 나온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결국 뭐 종목 얘기보다 시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경제 지표에 정점을 찍어줄 수 있는 건 뭐 누가 뭐래도 결국은 고용 지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번 주말에 그 경제 지표와 그로 인해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예상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빠른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중국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줄어들고는 있지만 우리 수출의 두 축은 누가 뭐래도 미국과 중국이거든요. 근데 양대 축이 모두 지금 탄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2025년까지 계속 우상향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과연 맞는 건지 점검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보니까 일본 증시도 변동폭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 것도 우리 시장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 PMI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좀 큰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방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은 오늘 또 유럽에서 뜬금없이 전해진 폭스바겐의 공장 폐쇄 소식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독일도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그렇게 안 좋은데 독일 지수는 왜 신고가일까라고 봤는데 이것도 결국은 그 결론적으로 보면 인도 정도를 제외하면 최근에 신고가 낸 증시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소비주들의 강세 정도와 플러스 유동성의 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현재 지금 이 경제 지표와 관련돼서는 주말에 나올 미국의 이 실업 지표가 미국 경기는 걱정할 필요 없어. 여전히 견조해라는 것을 확인해 주던지 아니면 지표가 조금 애매하게 안 좋은데 그래서 금리를 좀 빨리 내릴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이 들던지 어떤 그런 브레이크 신호가 있어야
지금의 하락을 좀 멈출 수 있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경제지표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PMI가 이 ISM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가 47.5였는데 이번에 47.2가 나왔잖아요. 기사에서는 뭐 5개월 연속 위축세여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0.3포인트 차이잖아요. 기준선 하회할 것 알고 있었고 50을 하회할 것을 시장에서 알고 있었는데 이 0.3포인트 차이가 이 정도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큼 큰 차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수치는 의미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신규 주문을 가져온 겁니다. 지금 그 지표가 예상보다 나빴다도 물론 영향을 줬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규 주문이 급하게 빠지고 즉 수요가 빠지고 있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방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철강 산업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려를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자동차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산업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게 그냥 뭔가 잠시 뭐 물가가 오른다든지 뭐 외부 변수가 발생해서가 아니고 앞 전방 산업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 산업을 안 좋게 보고 있다. 우리 물건 안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 많이 걱정하지만 인플레보다 더 걱정되는 건 디플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 디플레가 나타난다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이 지표를 해석하는 것이 예상보다 조금 뭐 덜 나와서 빠졌다가 아니고 질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표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품 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 유가 연저점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배럴당 60달러대 진입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간밤에도 많이 밀렸어요. 4%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이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유가의 현재 레벨 워낙에 좀 전 세계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하세요? 네, 일단 유가가 뭐 급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뭐 수급 쪽에서는 첫 번째로는 오펙이 이제 오펙 플러스가 이 공급 감소를 끝낼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오펙 플러스가 똘똘 뭉쳐서 감산에 대부분 합의했고 약속도 뭐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잘 지켜오는 양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한 8개 국가가 이걸 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뭐 자신들의 뭐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걸 이제 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유가가 이제 폭락하면 과연 뭐 이들이 또 감산을 안 하고 계속 유지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 결국 오늘 구리 가격도 전망을 하향했던데 중국 경기라는 거죠.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경기가 별로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뭐 금리 변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오히려 둔화되는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감속인데 중국 경기도 별로 좋지 않으면서 전 세계 경기가 조금 쿨다운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존재하고 있고 이게 이제 유가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가가 떨어져서 원가가 떨어지는 부분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유가에 민감한 뭐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전력 같은 종목군들이 조금 뭐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가가 왜 하락하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경기 악화를 반영하는 유가의 하락이라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경기 둔화라고 하는 시그널을 좀 더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느냐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은 후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가의 급락도 기업의 원가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이게 그렇게 반가운 신호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지금 온갖 그 가격들이 또 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과거에는 농산물 쪽에선 그래도 설탕 정도라도 뭐 상승세가 유지가 됐고 그다음에 금속종에서는 뭐 아연이나 납 정도가 그래도 좀 강한 모습, 알루미늄도 뭐 때때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은 뭐 구리도 빠지고 뭐 설탕도 최근에 급락했다가 뭐 어제는 소폭 반등했습니다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고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이런 상품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는 건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현재 이 하락이 경기의 압력이 둔화돼서 떨어지는 것이라면 그다음에 주요 결제 통화인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달러보다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결국 이것은 경기의 둔화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요단에서 미국과 중국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 공급단에서는 오펙 쪽에서 감산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국제유가는 더 밀린다라는 시나리오로 보세요? 네,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뭐 사우디가 이걸 가만히 방관하진 않겠죠. 아마 사우디가 독자적으로 생산량을 대거 줄여서라도 아마 물량을 맞출 가능성, 그다음에 그 여타 국가들에게도 그래서 뭐 그 석유 가격 폭락하면 과연 너희들이 지금 뭐 재정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더 많이 석유를 생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달성되겠냐라는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사우디도 이참에 아예 나서서 같이 그냥 유가를 더 폭락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다른 국가들이 말을 듣게 만드는 뭐 그런 극단적인 방법도 못 쓸 가능성도 있겠죠. 같이 죽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게 전쟁통인데도 전쟁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동 쪽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이렇게 빠지는 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 둔화 우려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지금 유가를 다시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경기와 관련된 우려가 조금 깊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이 유가의 하락은 일정 부분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종도 있습니다만 그걸 보기보단 이게 경기의 하락 신호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지금은 한 60점 정도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하락을 반영하는 게 100은 아니고 한 60 정도를 지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권리적거리는 그런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더 반영하면 더 밀릴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사우디라든지 각국에서의 스탠스도 중요하니까요. 국제 유가도 한동안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3포인트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